알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무속인들이 무속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을 받아서 모든 일을 다 혼자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고요. 또 그분들이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다라고 정해놓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만이 노력을 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어머니, 신아버지 아니면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어떤 분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그래서 이제 태길에 관계되는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태길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무속인들에게도 태길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속인을 비롯해서 아니면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일반인들이 태길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무속인들도 다양한 여러가지 태길을 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태길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태길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 예전에는 책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책력이라는 것이 요즘 나오는 책력의 모습과 예전의 책력의 모습이 좀 달랐는데요. 2009년도 거네요. 생활밀력이라고 이렇게 나오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요렇게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만물상, 불교상이라는 곳에 가면은 1년에 어떤 날짜를 보는 그런 책이 배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령조견표하고 생기복덕의 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서도 지금 의지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간혹 그런 경우를 닥쳤을 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태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몇 가지를 먼저 예를 들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태길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안장이라고 그래요. 안장, 그 다음에 매장이라고 해요. 매장.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예전에는 이 안장의 길이를 찾아서 매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 집안에 우리가 말하는 중상이래. 중상. 이 중상이라는 거는 이게 무골중자 쓰는데, 무골중자가 사실은 더할 중, 다시 중자로 써요. 그래서 중상이 난다 해서 초상이, 이걸 다른 말로 줄초상이 난다. 줄초상이 나기 때문에 매장하는 날짜를 가려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이 안장에 매장에 태길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영안실이라는 거죠. 영안실이라는 데 간다면, 영안실을 가고 나면 장례시장을 가게 돼 있어요. 예전처럼 가정집에서 장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동네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고 밤새고, 보통 3일장을 지내는데 보편적으로 3일 동안을 밤낮을 손님 치레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으니까 가정집에서 못하고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데, 이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 원인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사망 신고를 하면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은, 아니면 죽기 직전이든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병원에 있는 영안실로 해서 영안실에서 장례식장까지 가게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사망진단서 때문에 이래. 예전에는 사망진단서를 의사들이 왕진 형식을 빌어서 집에 와서 떼어주고도 갔는데 지금은 사망진단서 그거 가지고 움직일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하기 직전에 이것 때문에라도 병원, 응급실, 영안실, 그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3일장을 해요. 오늘 새벽 1시에 돌아가시든 밤 11시에 돌아가시든 당일날 하루, 그 다음날 하루, 그 다음에 아침에 아침 5시에서 7시면 장지로 출발을 하죠. 그때 장지로 출발할 때 이게 화장이냐 매장이냐에 따라서 화장이면은 화장터로 갈 것이고 화장터로 갈 것이 매장이면은 이제 산소 있는 산으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공원 묘지가 됐든 아니면 개인 묘지가 됐든 근데 지금은 장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매장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은 화장을 해서 이제 납골당을 한다든지 수목장을 한다든지 개인 납골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뿌린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이 되는 날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각종 손님 치닥거리는 경비부터 시작해서 영안실 장례식장 사용료부터 해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사람도 무조건 3일장 되는 날이면 무조건 영안실로 화장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일이라는 의미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우리가 보는 택일역에서도 이 안장이라는 것이 택일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택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라도 매장하는 데는 택일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장 택일은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심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 매장을 하는 날 그 장지에 가서 화장을 하든 산소를 써서 매장을 하든 이때 보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보지 않을 사람, 보면은 안 되는 사람. 이게 당일날 일진이라고 그래. 일진. 당일날 일진과 충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일진은 우리가 보통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60갑자가 나가게 돼요. 일진이. 그러면은 자날은 말띠, 좌우충이 되니까 충날은 충미충이 되고 인날은 인신충이 되고 묘날은 묘유충이 되고 진날은 진술충이 되죠. 사날은 사해충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사를 해서 그렇게 이게 지지만 충이 되시는 사람 보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천간과 지지가 같이 충이 되는 이거 지충이라 해야 돼. 지충이 되시는 분과 천충지충이 같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천간과 지지가 같이 충이 걸리는 사람. 그러니까 갑자 일진이 갑자일이면은 갑경충이 되죠. 그래서 경호생은 보면 안 된다. 을축이라면은 을신충이 되죠. 그 신미생은 특히 보면 안 된다. 같은 양띠 중에서도 신미생은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병인이라는 신묘생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기본 60갑자와 여러분들 충을 이해하면은 매장하는 날 충살이 걸리는 사람은 화장터에 가급적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화장터에 가서도
시신을 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 그 다음에 매장하는 데도 가도 장지까지는 가더라도 그 장지에서 입관 화관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사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의뢰를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사 방위를 볼 때 삼살방도 있었고요, 대장군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손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사의 길이를 따지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은 다 관심들이 없고요. 다만 이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무당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삼살방, 대장군방, 손 없는 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신령님이 주는 공수를 의지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 손 없는 날 이외에는 보러 오지 않아요. 근데 손 없는 날은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사 방위, 이사하는 날도 많이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때로는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기북덕 책이나 그 다음에 천손 따지는 책, 그걸 봐도 방위 보는 거, 이주방이라고 그랬죠. 이주방이. 그래서 일천노기한서 30기도 사중기 여러분들 책받침에 보면 있는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좀 무의미한 경우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책을 보지 말고 이 책받침에 있는 대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령님의 공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들은 권해드리죠. 그 다음에는 결혼택일이죠. 결혼택일 역시 아까 처음에 말한 매장택일, 안장택일처럼 결혼택일도 지금은 날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예식장을 잡아야 되는데, 예식장이 꼭 봄, 가을에 밀려있고, 봄, 가을에 밀려있는 데다가 예식장의 스케줄이 비는 시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택일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이 독립적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결혼으로 인해서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결혼 날짜를 잡을 때는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선호하시더라. 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때 하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일날 결혼식을 진행하면 하객이 올 수 없으니까, 물론 그 이면에는 부조금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부조금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조금보다도 하객이라는 입장에서 손님이 너무 없이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인생이 초라한 느낌이 들으니까 손님이 좀 많이 와서 많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혼을 날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택일을 할 경우에는 첫째로는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있는 기간을 잡아놓고, 이 중에서 휴가를 낼 수 있는 어떤 근접한 기간 중에서 다시 토요일, 일요일을 선택을 해놓고, 이 토요일, 일요일 몇 가운데서 좋은 날짜를 잡아서 예식장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결혼 택일도 어떤 택일의 이론과 택일력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잡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재반 여건과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무속인들이 행하는 재반 행사가 뒤따르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굿인데, 굿이나 고사나 치성이나 아니면 어떤 살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역시도 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생기복덕을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생기복덕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애매하게. 그래서 생기복덕을 반드시 가려서 나를 잡으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생기복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복덕을 가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어떤 고민스러운 그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을 오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생기복덕을 가려낸다고 하면은 어떤 가정이든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위에 뭐 같이 사신 할아버지 있을 것이고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가족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사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이때 생기복덕을 맞춘다면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생기를 잡는다면은 엄마나 딸이나 아들들은 절명일이나 절체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들이나 딸을 생기나 복덕을 맞추다 보면은 아버지나 엄마가 절명 절체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복덕은 상당히 무의미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까지 27년 무속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생기복덕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 생기복덕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잘못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복덕이라는 게 굳이 매일 필요가 없다. 생기복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기복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기복덕을 가리는 어떤 방식을 표출하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있는 표가 있죠. 이 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올해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남자니까 58이면은 자, 제가 58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축인, 묘, 진사, 오, 미신, 유, 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을 가지고 화해, 절체, 절명, 유혼, 천이, 복덕, 귀혼, 생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기복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문책에 보면 보통 뭐라고 되냐면 일상, 생기, 이중, 천이, 삼, 하, 절체, 사, 중, 유혼, 오, 상, 화해, 육, 중, 복덕, 7, 하, 절명, 8, 중, 귀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일은 뭐고, 이는 뭐고, 삼은 뭐고, 사는 뭐고, 상은 뭐고, 중은 뭐고, 상, 중, 하, 상, 중, 하가 돌아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이게 생기복덕을 따지려면 구궁을 돌려야 돼요. 구궁을. 여러분들 구궁을 돌리는 것까지 여러분들 다 알 필요는 없고, 기본 남자는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마지막 58세에 떨어지는 나이가 나와요. 나왔을 때 구궁 중에서 이것이 태, 이진 이렇게 돌려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떨어지는 것이 처음에 만약에 건이 떨어졌다. 건이 떨어졌으면은 이 건 다음에 첫 번째로는 맨 위에 거 상을 떨어뜨려보죠. 상을.
그러면 건괴에서 요거로 바뀐다면 그럼 이괴로 바뀌어요. 이괴. 이괴라는 거는 남을 얘기하니까 남쪽에서는 이 오방이 된단 말이에요. 오방. 그 다음에 이괴에서 다시 이중이 되죠. 이중. 그럼 가운데 걸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괴가 된단 말이에요. 진괴가 되니까 진은 묘가 되는 거야. 묘방이 돼. 묘. 그 다음에 진에서 하나를 또 밑에 아래 거 떨어지면 이거는 곤괴가 되죠. 곤괴가 되면은 곤은 서남이 되죠. 서남. 요렇게 방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남이 되면 미신이 되는 거죠. 미신. 요렇게 하면서 일상생기라는 거는 요 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복덕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일상생기 이중천이를 따지지 않아도 요렇게 손가락을 요렇게 해가지고 일상생기 이중천이 사마절체 사중유원 오상화의 육중복덕 칠하절명 팔중기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건께에서 시작하면 일상생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중 중괴가 되면 진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곤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꾀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데 이 꾀가 아무리 바뀌면은 뭐하냐고요. 이게 아버지한테 안 맞으면 딸이 안 맞고 딸이 맞으면 아버지 안 맞고 하는데 생기복덕표를 여러분들 의지해가지고 전시권한테 맞출 수 있는 날 단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요 강의를 일반인들이 보신다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은 사실은 아니 어떤 신령님 어떤 조상님이 구태드린다는데 무슨 생기를 따지고 복덕이를 따져. 그 생기복덕을 따지는 사람은 신을 몰라서 그래. 조상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군날을 잡으려면 그 집 조상들이 와요. 그 집 조상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 날짜 잡으면 굿이 끝나는 날 굿을 끝나는 이날까지 이 무당들은 정말 귀신들한테 시달려야 돼요. 이 머리 아파서 교통사고 나가줬으면 머리 아파야지. 낭떠러지 떨어졌으면 내가 떨어진 거 다 겪어야지. 근데 어떻게 생기복덕을 가려요. 생기복덕을 가려서 하는 사람들은 신을 모르는 거야. 조상을 모르는 거고. 생기복덕을 가릴 만큼 나한테 괴로운 게 없지. 귀신을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굿하고 나면은 일이 잘 되겠어. 안 돼요. 무당들은 생기복덕 가릴 만한 여유가 없어. 언제 지금 귀신이 와가지고 시달려 죽겠는데 일주일 열흘 뒤두고 생기복덕 따지고 굿을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무당 초죽음 돼서 무당 노릇 못해요. 제 말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복덕을 보시는 분들은 보시라 이거야. 따지는 분은 따지라. 그 사람들은 생기복덕을 따져서 3일 있다 일주일 있다 해도 귀신들을 못 느끼니까 괴로운 게 없으니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철학. 무당이 아니고 철학가는 따지지. 좋은 날짜 잡는다고. 근데 그날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누가 아냐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날 좋은 날이라 했냐고. 절대로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귀신은 조상이고 신이고 대접해 준다는데 뭐가 잘못돼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군날을 잡았다, 고사날을 잡았다, 치성을 잡았다, 어디 개업일을 잡았다, 어느 집에 개업을 잡았다, 뭔 여러분들은 태기를 해달라. 생기복덕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혹시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개업이다, 결혼이다, 이사다, 뭐다 하는 행사가 있으면은 혹시 그래도 자신이 없으면은 요런 태길력에 밑에 보면은 여기에 각종 의식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어떤 날을 어떤 행위를 하면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그 정도 참고해 보시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그래도 이 생기복덕을 가려가지고 군날을 잡는다고 하다 보면은 무당은 무당으로 못해. 몸이 망가져서 힘들고 지쳐서. 그러니까 무당은 군날을 잡으면은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제가 이거는 대한민국 누구한테 와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제가 집 손님이 보더라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무당은 어떤 날이 제일 좋으냐, 태기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군, 고사, 치성, 어느 날이 제일 좋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고, 어떤 날이 제일 좋으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단연코 평생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단연코 굿돈 들어오는 날이, 굿돈 들어오는 날이 제일 좋다. 오늘 전 봐서 지금 온라인으로 송금 다 하면 내일 굿돈, 내일 바로 굿해요. 내일 제일 좋아. 근데 스케줄은 가려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날 굿하면 어떻게 겨요. 굿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하는 게 제일 좋다. 날짜를 너무 오래 잡으면 무당은 힘들다. 생기복도 가리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굿돈 들어오는 날은 무당이 돈 벌려고 굿돈 들어오는 차례냐, 그게 아니고 이 집도 어차피 굿을 할 건데, 근데 사람인 이상 점을 보고 집에 가서 누군가 의논을 하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이 무당이 하는 일이 미신이라는 핑계로 그거 왜 하냐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날짜에 굿은 90%밖에 안 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계속 찝찝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점을 보러 가서 나를 잡는 사람들은 나한테 1%치도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기왕에 할 거면은 깔끔하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분날을 잡으면은 나도 역시 직성이 있기 때문에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가거든요. 나도 역시 날 길게 느려 잡지 마세요. 무당도 역시 날 길게 느려 잡으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보살님 난 빨리 해주세요. 날짜 길게 들이잡지 말고. 대신에 제가 직장 다니니까 요번 가까운 일요일 날 해주세요. 토요일 날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하루 땡기면 제가 그날 연차 쓰고 월차 쓸게요. 이렇게 해서 군날은 늘어지게 잡으면은 둘 다 힘들다. 아니 조상님 대접하고라고 하는데 날 잡아놓고 늘어지고 힘들면은 그 조상님이 기분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날을 잡는 경우는 날이고 시고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말들이 여러분들 간혹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0월 상달에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 좋다. 그 다음에는 홀수일이 겹친 날은 무조건 좋다. 정월 주화로 3월 삼진,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질석, 9월 9일, 10월달은 무조건 좋고, 동짓달 이렇게 겹치는 날은 무조건 날도 시도 볼 필요 없다. 이런 날은 앞다퉈서 성공 걸고 그날 잡아서 구세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날을 해야지 좋으냐. 생기복덕을 보는데도 뭐 대주가 그중에 남자가 사업을 해서 그럼 남자 기준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다 절병이네. 어떡할 건데. 그다음 여자가 집에 주도권을 가니까 여자 기준으로 한다. 그럼 남자들은 어떡할 건데. 올해는 대학생이 있어. 대학생이 있는데 대학생 기준으로 생기를 잡아. 아버지가 절체일이야. 그럼 대학생만 대학교 가고 아버지는 사업 망해서 뒤져버려? 이게 가장 의미 없는 거예요. 생기복덕을 절대 가려서 모든 식구한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짜는 그냥 날짜를 보면 돼. 날짜를. 생기복덕을 그 사람의 일진으로 가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날짜만 보면 돼. 혹시 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생기복덕을 가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고민스러운 분이 계시다면은 생기복덕은 지금 말한 대로 어느 식구에게 기준을 둬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남자한테 맞으면 여자한테 안 맞고 여자한테 맞으면 아들한테 안 맞고 아들한테 맞으면 딸한테 맞고 딸한테 맞으면 아버지한테 맞고 전 식구에게 다 맞는 날을 고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복덕은 오늘부터
무시해버리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다, 부담스럽다,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 나한테 이렇게 아무 날이나 잡아도 되는 그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돈이 원활하게 들어와서 굿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그것은 무당이 굿을 한번 해서 돈을 벌어서 팔자를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 조상님네들이 굿날을 늘어지게 잡아서 기다리게 해놓고 지쳐있으면은 그 집 조상님들도 좋지 않다. 그 다음에는 혹시 굿을 잡았다가 그것을 잡은 사람이 가서 마음이 변심이 돼서 굿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좋은 일이 나고 굿도 깨지지 않고 그 굿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가장 효과적으로 굿의 덕을 보려고 한다면 가장 빠른 날, 그러면은 무당도 그 굿 끝날 때까지 귀신한테 덜 시달려도 되고 그 시달리는 시간을 짧게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날을 잡는데, 가까운 날을 잡을 때 역시 여러분들이 근거가 필요하다 보면 쥐날이라고 그러죠. 자날. 모든 날짜에는 이렇게 일진이 붙어 있죠. 쥐날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도 자시부터 시작을 해요. 자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경문에도 1000개 어자라고 해서 1000개. 하늘이 자시에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굿을 하는데 좋은 날이다. 그 다음에 축시는 여러분들이 보통 소날이라고 하죠. 우리 무속인을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소는 조상이라고 그래요. 조상. 그래서 조상 대접을 하기가 가장 좋은 날이다. 그 다음에 인날은 호랑이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호랑이는 산신과 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호랑이 날은 산의 합의를 받고 산신의 합의를 받고 산의 문을 여는 날이다. 그 다음에 묘날은 토끼날이라고 그래요. 토끼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날짜가 순해서 어떤 재반 행사를 해도 무방한 날이다. 그 다음에 진날이라고 해요. 진날. 용날이라고 하죠. 용날은 물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무당집에 다니시는 분들, 무당들은 전체가 다 이게 용궁줄이 세다 그래요. 용궁줄이. 그래서 반드시 물날 같은 날 하면은 용왕의 합의받고 용궁의 합의받기 좋다. 그다음에 어느 집이나 옛날에 물 떠놓고 빌었고 조항에 빌었고 하기 때문에 진날 당연히 좋죠. 이 뱀날은 이 뱀이라고 해서 꺼릴 것 없이 이거를 구렁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무당집에서 굿을하고 옛날에 좀 먹고 살만하고 잘 살던 집안에서는 보통 업대감이라고 그러죠. 긴 업대감, 구렁이 업대감을 모셔요. 구렁이 업대감을 모시는 날이니까 이날 역시 좋다. 그렇지만 뱀날에 대해서만큼은 혹시 거리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 이틀 물려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날, 말이라는 것은 활기차게 뛰어다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한국 애들이 많이 들어요. 팔마도라고 하죠. 팔마도라는 그림이 재수 보는 그림으로 집집마다 걸려있는데 있죠. 이 중국에서의 팔이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팔이라는 거는 이 발자날 발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빠마도라고 그래요. 팔이라는 발음이 똑같아서 발전한다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말은 뛰어다니고 발전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요거를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는 데에서 선왕이 물리는 날이다. 선왕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 다음에 진사오미 양날은 역시 아까 토끼날처럼 순한 날이고 여러분들이 양의 뿔이라는 걸 이렇게 꺾이면 이렇게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촛대도 원백 같은 건 이렇게 타들하면 상스럽다. 옛날에 그래서 양자가 들어가는 말은 전부 다 좋은 의미를 썼어요. 그래서 이 양은 왕의 상징이고 양의 뿔을 머리에 쓰고 있는 왕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 양은 더더군다나 왕은 역시 옛날에 신과 같은 의미로 따졌기 때문에 양날은 신이 움직인 날이다. 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특히 좋은 날이다. 그 다음에 유날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아침에 첫 닭이 울면 해가 뜨죠. 그래서 닭이 울면은 집안 잡귀가 물러가는 날이다. 잡귀가.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닭날 잡아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술날 역시 이 아까 소날처럼 개는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상 대접하는 날이다. 또 해날은 이 돼지날이죠. 돼지날. 우리 민족들은 돼지를 업돼지, 복돼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이렇게 1년 12달 자축인묘에 어떤 날을 잡아도 좋지 않은 날이 없다. 그 이유는 조상님네들이 자기네들 대접하는데 날개리고 시자리에서 오느냐, 날이나 시간은 인간의 형편과 사정에 의한 날이지 하늘에서 어느 날도 신령님이 오지 않는 날이 없다. 그래서 이런 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날짜를 잡으면 생기복덕을 날짜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기준에서 날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될 거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혹 그래서 소날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집안에 누가 쥐띠가 있다든지 그날 소원을 미는데 쥐띠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더 좋고요. 묘날을 했는데 돼지띠가 있다든지 양띠가 있다든지 이런 날은 더 좋고 이렇게 해서 합이 드는 날을 가려서 해주면 훨씬 좋은데 그 합이 드는 날이 자날이면 하늘에 물이 열리는 날이고 소날이면 조상 대접하는 날이고 인날이면은 산신의 합이 받고 묘날이면은 순한 좋은 날이고 이렇게 진날이면은 용궁의 문이 열리는 날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굿날을 잡든지 치성, 고사, 살풀이, 액풀이, 재수발언, 진옥이, 진진옥이 어떤 날을 무속인 여러분들은 태기를 할 때 이런 기준에서 하면 그다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생기복덕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느 한 사람에게 좋다면 어느 한 사람에게 나쁜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일평생 무당 노릇하면서 생기복덕 자체를 봐본 적이 없어요. 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생기복덕을 잘 가려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만큼 날짜를 여유롭게 잡아도 귀신한테 시달리지 않을 만큼 무속인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굿하고 나면은 굿덕도 보기 어렵다는 걸 이해하시고 나를 잡았는데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하시는 여러분들 주변에 보살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가서 굿하면 굿덕 잘 봅니다. 그분들은 직접 자기 몸으로 그 조상님네들 실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끝날까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가서 구슬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이 아니라도 신뢰도 가고 믿음도 가는 거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태길과 날짜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